오래된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는 곳. 이제 막 청춘을 넘긴 5월의 보리가 넘실넘실 초록 물결을 일으키는 곳. 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고창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고창 읍내 한가운데를 지키고 있는 이곳. 오래도록 고창 군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고창 읍성입니다. 자, 보시는 읍성은 고창 읍성으로서 외침을 막기 위해 세종 때 시작하여 단종 원년 1453년 3년에 걸쳐 축성된 자연석 성곽입니다. 자, 성곽의 길이는 1684m이며 성 하나 면적은 약 5만여 평으로 원래는 22개동의 관악 건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14개동의 관악 건물이 복원되어 있고요. 경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죠. 고창의 옛 이름 모양현을 따라 모양성으로도 잘 알려진 고창읍성. 우리나라 3대 읍성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일제강점기 읍성 철거령으로 상당수의 읍성이 철거됐음에도 고창 읍성만큼은 옛 모습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읍성 중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세 곳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 고창읍성과 저쪽 전라남도 순천의 나간읍성, 그리고 서산의 해미읍성을 얘기할 수 있죠. 특히나 이 고창읍성에서는 이 북문, 이 정문이 잘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북문을 들어오시면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북문의 추측도를 보시면 여기 쪽은 2m 이상 되고, 자, 가에는 1m, 그리고 가운데는 아주 초석 위에 바로 덤벙주추가 올라가 있죠. 그것은 비바람이 들이쳤을 때 이 목재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형적인 곳에는 돌로, 안쪽은 목재의 그대로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안으로는 넓은 잔디밭과 숲길이 조성돼 있어 고창 군민들이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본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성을 쌓기 위해 김제와 정읍, 진안의 백성들까지 동원됐습니다. 자, 여기 고창읍성은 타 읍성과는 다르게 축조 방법이 약간은 다르게 되어 있죠. 자, 평지와 산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평산성입니다. 자, 밖에 몸통은 일반적으로 평지성에서 쌓는 방법대로 담장식으로 쌓고, 이 안쪽은 일반 흙과 돌을 섞어서 내탁 방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성곽보다 더 경고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창읍성에는 성 밟기와 관련한 재미난 이야기도 전해지죠. 답성놀인데요. 머리에 돌을 이고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리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 돌면 극락에 간다고 하죠. 자, 이 답성놀이는 매년 윤3월에 이루어집니다. 윤3월 공달에 이루어지는데요. 윤3월에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답성놀이를 함으로 인해서 이 성곽을 다지는 효과가 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은 이 머리에 일고 이었던 이 돌들은 나중에 전쟁을 대비해서 석전에 활용할 수 있고, 담장을 보수하는, 이 성곽을 보수하는 데도 사용이 되기도 하였죠. 그러니까 답성놀이에는 겨울 동안 땅이 얼고 녹으며 헐거워진 성벽을 단단하게 다지려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겼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에 충분한 넓이, 고창 읍내를 내려다보며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고창 읍성이 즐길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죠. 이 성 안쪽으로는 숲속에 자리하고 있는 숲속길, 즉 힐링의 길이 되겠죠. 그리고 성 밖에는 성벽에 각자 되어 있는 역사석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성벽 위를 따라 걷다 보면 좌측에는 현대, 안쪽으로는 역사, 역사와 현대와
같이 공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솔향이 가슴속으로 가득 들어오는 신선한 산책로. 숲길에 마음을 뺏긴 채 걷다 보면 행정적 업무를 보던 옛 건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읍성 안에 22개 동에 관한 건물이 있었으나 다 소실되고 지금은 14개 동만 복원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작청, 장청 이러한 곳과 수령이 업무를 보던 동원, 그리고 제일 위치가 좋고 전망이 좋은 곳에 임금이 계시는 이 객사가 자리하고 있죠. 객사 가운데 정청에는 임금님의 전패를 모신 곳입니다. 성 내에는 또 다른 볼거리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맑고 서늘한 기운이 짱짱하게 느껴지는 대숲인데요. 높이가 무려 20m, 지름은 20cm까지 자란다는 맹종중립 숲입니다. 이곳 고창 읍성에 오시면 꼭 소개할 곳 중에 하나인 이 대나무 밭입니다. 이 대나무 밭이 조성된 것은 여기에 보안사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중국을 다녀오시면서 새 뿌리를 갖다 심었던 것이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천여평의 숲으로 이루어지게 됐죠. 이곳의 경관의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이 여기에서 촬영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는 곳 중에 하나인 명소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500년 이상 고창의 중심에 있었던 고창읍성. 그 친근함과 역사적 애환을 간직한 고풍스러움으로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전북 최고 인기 관광지 탑5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와 과거를 모두 마주할 수 있는 시간여행지 고창읍성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고창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초록 물결, 고창 청보리밭입니다. 예, 이곳은 전북 고창 청보리밭이고요. 해마다 이 청보리밭을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데요. 연간 75만 명에 달합니다. 보리를 심게 된 것은 예로부터 이 고창이 보리가 농사가 잘 되기로 유명한 고장이어서 저희가 심었었는데요. 경관이 워낙 아름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지금은 고창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예부터 보리가 성하고 잘 자라던 땅 고창. 고창의 옛 이름 모양현의 모는 보리, 양은 태양을 의미하는데요. 봄날의 따뜻한 태양을 받고 잘 자란 5월의 보리는 가장 예쁜 초록의 청춘 시기를 지나 누렇게 익어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보리밭을 배경으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청보리밭은 전국 최초로 보리를 주제로 한 경관 농업 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죠. 예, 여기가 그 경관이 아름답다 보니까 여러 영화나 또 CF 드라마 촬영지로도 인기가 많은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보셨던 웰컴 투 동막골이나 도깨비 촬영지로 유명하고요. 여러 드라마의 촬영지로 이용돼서 또 그 촬영지를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리밭 사이길을 걷다 보면 이따금 발길을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죠. 청보리밭에 이는 청신한 바람이 몸속으로 스미는 것만 같습니다.
예, 보리는 중순까지, 5월 중순까지 이렇게 푸르른 청보리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5월 말까지는 익어가는 황금보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중하순부터는 저희가 또 여름꽃 해바라기나 황화코스모스를 또 피워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가을에는 메밀꽃, 그리고 또 이어서 황화코스모스나 또 색다른 또 가을꽃을 준비합니다. 초록색 물결만으로도 눈의 피로가 해소됩니다. 보리밭 사이길을 걸으며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곳. 이 여름엔 어떤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역민들은 물론 전국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사랑받아온 삼리의 문화예술촌. 이곳에 전국에서 유일한 그림책 특화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호남 지자체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문화도시로 지정된 완주군.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특별한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그림책 미술관입니다. 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양곡창고를 개축한 곳으로 역사의 아픈 현장을 기억함과 동시에 문화예술의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입니다. 우리 미술관은 지난 5월 5일에 정식 개관을 해서 그림책과 그림책의 원화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전국 최초로 지어진 그림책 특화 미술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양곡창고가 미술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세계 문화사적 가치가 높은 그림책과 그림책의 원화 작품을 수집, 연구, 그리고 전시하는 특화 미술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동화책을 펼쳐놓은 것만 같은데요. 지금 이곳에선 출판 인쇄술이 한창 발전하던 빅토리아 시대 그림책 3대 거장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빅토리아 시대 그림책 3대 거장전에서는 흑백의 인쇄 문화가 칼라 인쇄 문화로 넘어가던 시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책의 그 원형을 이들의 작품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작가는 케이트 그린어웨이 작품입니다. 케이트 그린어웨이는 평생 꽃과 어린이를 주제로 작업을 한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린어웨이의 작품 중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바로 피리 부는 남자입니다. 피리 부는 남자가 마을의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지는 장면이 있죠. 오늘날은 단 한 장으로만 묘사를 했을 텐데요. 그린어웨이는 총 7페이지가 넘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날 파노라마 장면을 연출하고자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상상력을, 또 누군가에게는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데요. 그림책 전시관인 만큼 아이들이 그림책을 좀 더 입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1층 기획전시 공간에서는 요정과 마법의 숲을 주제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고 계시는 조형물들은 저희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배경을 주제로 그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는 통나무 집과 캐릭터들은 다 손으로 만지실 수도 있고 직접 들어가서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조형물들을 통해서 작품 감상과 이해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술관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필사본과 타자기, 인도네시아 바탁족의 골강 문자와 같은 유물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미술관은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가족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다양한 상상력을, 어른들은 동심의 세계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그림책 미술관. 그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세요.
흔히 가정의 달이라 이야기하는 5월. 평소 같았으면 가족을 챙기며 분위기 있는 곳에서 외식도 했겠지만요. 올해는 그마저도 쉽지 않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을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바꿔줄 요리 지금 만나보시죠. 우리 집을 레스토랑 분위기로 바꿔줄 요리 주 재료는 고기인 것 같고요. 부재료로 양파와 버섯, 몇 가지 소스 비교적 간단한데요. 과연 어떤 요리일까요? 오늘의 메뉴는요, 함박 스테이크를 준비했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식구들끼리 모여서 식사할 자리가 많은데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외식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레스토랑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함박 스테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함박 스테이크는요, 다진 고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부터 남녀노소 누구나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요리입니다. 한입 베어 물면 촉촉한 육즙이 사르르. 비주얼은 이미 유명 레스토랑 부럽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레스토랑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함박 스테이크.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 네, 이 함박 스테이크의 유래를 보면은요, 함부르크를 비롯한 독일 북부 지역에서 고기를 갈아 만든 스테이크인 하크 스테이크가 원형으로 19세기에 독일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햄버그 스테이크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보통 이게 햄버거하고 함박 스테이크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햄버거는 미국에서 이 함박 스테이크를 패티로 사용해서 빵 2개 사이에 이 패티를 끼워서 만든 거가 미국에서 햄버거가 된 거죠. 햄버거는 그러니까 샌드위치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를 통째 구워 먹는 스테이크와 달리 함박 스테이크는요, 잘게 다진 고기를 사용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가 좋지 않은 어르신까지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주 재료는요, 갈은 고기가 들어가요. 저는 지금 소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반반이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좋아하는 고기 취향껏 뭐 소고기만 하셔도 되고요. 돼지고기만으로 하셔도 되고 저같이 이렇게 섞어도 되고 뭐 닭고기도 되고 양고기도 돼요. 그러니까 취향껏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함박 스테이크를 가정의 달 5월에 추천하는 이유. 일단 맛은 기본이고요. 생각보다 만드는 과정이 간단합니다. 양파는 볶아서요, 충분히 식혀가지고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고기가 이 뜨거운 양파가 들어가면 상할 수 있으니까요. 식혀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빵가루 넣으시고요. 케찹. 저는 우스터 소스를 넣는데요. 집에서 우스터 소스가 없으신 분들은 간장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끝나셨나요? 그렇다면 함박 스테이크 만들기 절반은 완성입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사항만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이걸 잘 섞어서 많이 치대해줘야지 나중에 저희가 이걸 구웠을 때 잘 안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치대주세요. 지금부터는 가족들 각자 본인이 먹을 만큼 고기를 덜어서 둥글게 스테이크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가족들과 함께 요리하는 즐거움이 있겠죠. 이 고기 모양을 만드실 때요, 가운데를 좀 눌러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가운데가 고기가 늦게 익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를 좀 움푹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구우실 때는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타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좀 약불로 지금 줄여주시고 물을 좀 넣어서 뚜껑 닫고 구우시면 안 타고 잘 구울 수 있습니다. 네, 함박 스테이크가 고기잖아요. 그래서 채소 같이 먹어주면 좋겠죠? 제철에 나오는 채소를 같이 곁들여 주시면 좋고요. 또 함박 스테이크는 밥하고 같이 드셔도 좋아요. 근데 밥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감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구워서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은 메시 포테이토를 만들어서 같이 곁들여 주시면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잘 구워진 고기 위에 달콤한 소스를 얹어주고요. 활용점정, 달걀 프라이까지 얹어주면 온 가족 누구나 좋아할 특별한 한 끼 완성입니다.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음식이 집에서도 뚝딱. 가정의 달 5월에는요. 온 가족이 함께 요리하는 색다른 추억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